항공주가 항공 수요 확대에 따른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탑승률 증가로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일본행 노선을 많이 보유한 LCC 기업들의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오는 2분기에 항공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같은 전망 속에 티웨이 항공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특히나 근거리, 중국이라던가 일본과 관련된 운항이 코로나19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와이프님, 네, 항공주들 언제나 좀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드디어 가는 겁니까? 네, 아직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부양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항공주 공략하시려면은 막차가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엄청 사상 최대치 실적이 이제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 번곡 구간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한 4월에서 6월 사이 그 사이에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근이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막차를 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항공 섹터는 지난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섹터 브리핑을 해드린 지 한 2주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 앵커님도 이번에 그 해외여행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본 가보고 싶어요. 그 밤도깨비 여행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항공편 가격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직 자세히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많이 비싼가요? 예전에는 일본 여행 왔다 갔다 하려면 왕복 한 20만 원, 30만 원 선이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서 50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약 거의 한 2배 가까이 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기간대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점심때쯤 출발을 해서 오는 비행기는 뭐 저녁쯤 이제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한 60만 원대 정도를 일본인데요? 네, 하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쌤도 2017년도에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서 전문가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한 6, 7년간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2017년도 이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늘길이 좀 많이 열리기도 하고 좀 우리 가족들 콧바람도 좀 씌워드릴까 해가지고 저도 일본 여행을 최근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너무 비싸서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그 항공기 이제 운항 대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대가 이제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려면은 주쌤 관점에서는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다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 팬데믹 이전에 이제 항공권 가격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항공기 등록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운영한 비행기 총 대수가 351대 정도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 여행 수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동남아로도 많은 분들 여행 가기도 했었죠. 그때는 413대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는 다시 이제 362대까지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지금 저가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대형 항공사들까지 지금 비행기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비행기를 통째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 형태로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리스 계약이 좀 줄줄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여객이 없다 보니까 국제선 여객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비 계속 부담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가지고 항공기 도입을 좀 계속해서 기피를 해왔었던 탓이 있을 것 같고 또 항공기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항공기를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직접 구매를 하거나 또 항공기 임대 회사로부터 빌려오는 구조로 항공사들이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기 숫자 감소 자체가 지금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제 다가왔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1, 2분기까지는 수요는 많지만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이제 주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항공기 운임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수요는 더 늘게 되겠죠. 그래서 2분기부터 지금 이제 여름 여행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신혼여행도 지금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가뜩이나 이제 2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쭉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항공 섹터를 눈여겨보고 지금이라도 담으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한 6, 7, 8월 달 구간에서는 좀 주가 움직임 보면서 웃음을 지을 수가 있다. 내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해외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항공사들은 국제 그 노선이 어디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가까운 그쵸. 곳에 있겠죠. 네, 일본이 일단은 가장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그 외국인 관광 비자 발급이 재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부터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중국 관광이 막힌 지 약 3년 만에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지금 늘리기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또 큰 호재가 하나 또 남았죠.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진짜 2분기에는 항공 섹터들 그냥 그대로 그냥 고공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다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 항공 섹터는 진짜 지금이라도 막차를 꼭 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지금부터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타점을 잘 살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잠깐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을 좀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LCC 비행기를 탔어요. 저가 항공을 탔는데 전 처음 타봤습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해외 항공사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타다가 네. 저가 항공을 탔는데 일단은 밤에 돌아오는 갈 때 비행기도 사람이 거의 만석이었고 돌아올 때는 막차를 타고 왔거든요. 막차를 타고 왔더니 풀방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라는 생각들도 실제로 체감을 했었고 실제 LCC를 제가 처음 타봤는데 네. 생각보다 탈만은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큰 비행기 아니거나 흔들리는 이런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맛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타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탑니다. 그런데도 조그만 비행기는 흔들려가지고 타기가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근거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만했다라는 이제 자평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여객 수요도 많이 늘고 봄도 되고 있고 또 이제 곧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은 지금 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풀방인데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정말 비행기 수요가 크게 늘고 여행 수요가 많이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행기 관련주들, 여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주들까지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항공주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주식와이프님께서 한번 골라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선별하셨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대한항공은 네. 제가 틈틈이 봐드리고 있는 항공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우량주이기도 하고 또 대형 항공사 중에서 사실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기업 결합
결합 심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잠재적인 모멘텀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전에 그 LCC 항공사들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좀 지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에 강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이 이제 완전히 좀 활성화되려면 하반기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 하신다면은 LCC 항공사 쪽을 가장 먼저 좀 수혜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안정적이게 하반기까지 들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대한항공을 공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어서 오히려 실적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를 이제 좀 그 충당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화물 부분에서 워낙 그 영업이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객 수요가 점점 살아나는 시기고 화물 수요는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 보시면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줄어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대한항공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대한항공이 이전에 또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개편안을 또 한 번 수정을 해가지고 좀 그런 원성들을 잠재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LCC 항공사들보다는 조금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잠잠하게 있을 때가 저는 딱 매수할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과대 지금 낙폭 구간이긴 한데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대한항공도 그대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데 지금 저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상으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이제 엇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맥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지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구간을 1차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은 한 번 더 담으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한항공이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쯤 이제 지나간다 한다면 27,000원 저는 돌파할 경우에는 36,000원 구간대, 그러니까 이전에 그 리오프닝 그 트래블 버블 그거 이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가 2021년도였는데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실적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LCC 항공사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좀 탄탄하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지 구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다시 돌려주는지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 중 하나인 진에어의 주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히려 진에어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오늘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왔거든요. 네.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한 53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시장 기대치 이상 웃돌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리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 전망치들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가상 반영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컨센서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진에어의 2023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 지난해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5,900억대였는데 올해는 무려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적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적자 전환됐던 게 흑자 전환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역시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주쌤이 좀 최선호주 중 이제 하나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주쌤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 무난하게 23,000원대 구간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2분기 지나고 날 때쯤이면 23,000원 구간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에어 주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한항공이 좀 느린 것 같다 하시면 오히려 저는 진에어 쪽을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티웨이 항공입니다. 사실 지금 LCC 항공사 중에서 주가상으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퍼포먼스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티웨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티웨이 항공 역시도 올해 역대 또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구간에서 정고점 구간 돌파해주고요. 거래량까지 지금 터져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LCC 항공 쪽이 제가 가장 좀 크게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티웨이 항공이 일단은 1순위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대장격의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주쌤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관련 종목들도 셀바스 AI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을 티웨이 항공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이 52주 신고가라고 하지만 사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양 패턴으로 지금 N자 패턴으로 해서 지금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시세 엄청 크게 내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CC 항공사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웨이 항공,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진에어, 내지는 하반기까지 중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항공 종목들은 지금 시기에 입맛에 맞게 공략 가능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항공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정리하셔서 나한테 맞는 종목군으로 잘 선정해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